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여전히 어려운 시점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딱 보이시죠? 여기 박스권 라인을 언제쯤 돌파할까? 아직까지도 7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답답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또한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자, 현재는 그 부분 오늘 이 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이 왜 우리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을까? 또한 리플 코인은 왜 이렇게 계속적인 하방 압박을 받고 박스권 라인에서 가장 바닥 구간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이 바닥을 돌파할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오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우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다들 잘 아시겠죠?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스테이블 코인까지 엄청난 상승 모멘텀들은 쭉쭉 갖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자, 그럼 뭐 합니까? 못 올라가고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많으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상승력을 못 가져가고 있을까? 오늘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잡아드릴까 하거든요. 왜 못 올라갑니까? 하방 압박 받고 있는 요인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SEC, 이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그 부분에서 해당되는 리플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자, SEC가 리플만 압박한 거는 아닙니다. 많은 코인 거래소 또한 압박을 하고 있고 많은 코인들 또한 너희들도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덤져 누를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리플과 SEC 관계는 3년 내내 갖고 왔던 이벤트입니다. 자, 엄청난 악재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진 제대로 된 상승은 못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전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 기준금리, 해당되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자, 고래들 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고래들도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호재성 이벤트야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악재성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한 슈팅 구간은 나올 거니까 그 해소가 언제쯤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이전에 SEC가 리플의 합의금을 낮춰줬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리플 코인 상승력을 갖고 왔던 이유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리플 코인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발휘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블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박스권 라인에 확실하게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고래들도 많다라는 것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려면 지금처럼 이 박스권 라인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씩 하나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부분들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거든요. 그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931번에 7908, 69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제가 답장을 바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보시고 그대로 매매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의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 SEC가 있죠. 그 SEC와 해당되는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고 있는데, 자, 리플은 증권이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증권성 논란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리플 지난 뉴욕 거래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해당되는 거래에서는
뉴욕에서는 판결문이 나왔죠. 약식 재판 결과 니플이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니플과 SEC 빨리 합의점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왔다. 이 부분이 니플은 증권이다, 아니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뉴욕 주마다 해당하는 미국의 주마다 틀린 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연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게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뉴욕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부분을 배심원의 판결에 맡기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흔들림을 같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SEC와 리플의 싸움이 굉장히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21일입니다. 미국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법원 XRP 리플의 증권성 판단 유보를 모순적으로 나타냈다. 말 그대로 말씀드렸던 배심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왔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집단 소송은 기각을 했다라는 거. 리플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의 증권법 준수는 의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른 그 부분 자체는 확실하게 SEC와의 합의점을 찾는 걸로 마감이 되겠지만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고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기관이 손해본 부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SEC와의 합의금 자체가 많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바로 리플의 의견입니다. 어찌됐든 리플과 SEC의 합의점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죠. 언제 나올 것인가, 뭐 다음 달에 나온다, 언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왜? 미국 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20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이 코인 시장이 압박하는 부분이 SEC다라고 한다면 바이든 또한 트럼프 또한 이들의 의견들은 자체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바이든 캠프에서는 엄청나게 의미가 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그 부분을 뒤로하고 이제는 코인의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줄 것이다. 트럼프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후보 나올 때부터 이야기했죠. 코인 시장의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로 SEC를 차근차근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202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거. 우리 이 부분만 알고 있어도 확실하게 이번 연도에서는 언젠가 움직임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습니다. 나는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건 현재 시장의 2024년 대통령 확인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난 TV 토론 결과 어땠습니까? 트럼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TV 토론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다 보니까 바이든의 교체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트럼프한테 많이 힘이 기울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타파할 수 있는 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이 코인 시장에 얼만큼의 확실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표심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점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물론 주봉상 보더라도 확실하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갔던 모습을 뒤로하고 지금은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고 그보다 더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650원까지 하방은 열어놔야 된다. 여기까지 터치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650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서 계속적인 물량 자체가 쏟아져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단가를 지키려고 하는 고래들의 움직임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고래들의 매입 단가가 이 단가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단가가 650원이다라고 한다면 650원을 터치했다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650원까지 안 가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지금처럼 확실한 박스권 라인에 위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잡으면서 비중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부분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니까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또한 니플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이 엄청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최근에 이 ETF 관련된 부분에 솔라나 ETF가 곧 나올 것이다. 니플 ETF는 도대체 언제쯤 출시할 것이냐?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ETF는 뭡니까?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절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고래들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ETF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유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전망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니플의 파트너사들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니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사들이 쭉 나오죠. 얘네들이 다 누굽니까? SCB, SBI, 비테크, SABB, 모듈러, 트랭글러. 자, 이건 다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요. 아시아에 있는 은행이고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이 니플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다. 자, 니플은 계속적으로 이 SEC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객사들은 왜 그대로 니플에 투자하고 있을까? 당연히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들 또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CBDC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CBDC는 증권성 해당되는 그 부분을 다 떠나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우리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CBDC의 개발 속도는 니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좋게끔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뭐라고 합니까? CBDC의 개발 속도는 늦춰서는 안 된다. 미 연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 위원이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강대국인 건 맞습니다. 왜? 기축통화국이니까. 근데 이 달러를 CBDC의 발전 속도가 늦게 된다면 달러가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것 또한 미국에서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의 확실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단지 하나,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라.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지만 이 니플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인지를 기억하시는 부분이라면, 그리고 이 박스권 라인을 아직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라면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확실한 슈팅 구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 SEC가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니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슈팅을 못 보여줬던 니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SEC의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 그렇다는 건 확실한 슈팅 구간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블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블록들이라는 건 뭡니까? 블록들이라는 것은 대량으로 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많이들 일어나는데 보시면 블록들은 기간의 대량 매매,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마감된 후에 대량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매도자가 매수자를 먼저 찾고 그런 다음에 체결이 되는 걸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딜이죠. 자, 매수자를 찾는다. 자, 매도하는 부분이 7,800만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7,800만 달러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죠. 근데 이 수량을 시장에 그냥 내놓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이 시작 전이나 장이 마감되는 이후에 움직이는 게 바로 증권시장의 블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장이 마감되는 게 없죠. 그래서 매수자를 틀림없이 찾아야지, 그래야지 시장의 충격이 덜합니다. 7,800만 달러 이 많은 수량을 매수했던 사람이 개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자, 이 뉴스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변동성이 사라진 미스테리한 1억 5천만의 니플이 이동이 되었다. 자, 이동된 거는 좋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된 7,800만 달러의 상당의 니플이 매도가 되었다. 가격 하락 가능성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딜이라는 건 뭡니까? 확실하게 지금이 저평가된 구간이니까 내가 지금 7,800만 달러를 들여서 매수해도 문제 없겠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만 지금 시점이 안정적인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고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단가가 안정적인 바닥 구간 단가다.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차트를 보시면 이때입니다. 일봉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좀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나왔다가 다시 쭉 하고 끄집어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블록딜 7,800만 달러의 매도가 나왔을 시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보다 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횡보라인 가져오고 있죠. 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당연하겠지만 고래들이 샀던 단가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고래들의 심기가 괜찮을까요? 불편하겠죠. 내려가면 추가적인 매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가 계속 매집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래들은 자전거래를 돌려요. 자전거래가 뭡니까? 낮은 단가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고 낮은 단계에 더 재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에 단계에 매도줌을 걸어놓고 못 올라가게 막고 다시 떨궈져 나는 물량을 매수한다. 이게 바로 매집입니다. 매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한다. 그게 스스로가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은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다시 고래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개인들은 지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그대로고 SEC라는 가장 강력한 악재가 이제 곧 해소가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완벽한 기회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되는 타이밍, 또한 매수와 매도의 관점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비중 관리를 통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 또한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1억을 돌파했고 이더리움도 500만 원을 돌파했는데 리플코인 그렇게나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고 했던 녀석이 아직까지도 1,000원을 못 왔다. 어떻게 리플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코인들 빵빵 터트리면서 움직였을 때 리플은 여전히 바닥에 있었다라는 거. 리플의 모멘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 있는 코인을 그냥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죠. 단돈 50만 원, 단돈 100만 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지금 시점에 매집 라인을 구축하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확실한 수익 구간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는 3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5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했는데 수익관이 없었다. 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대응 방법에도 미흡했다. 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 분명한 건 고점 라인에 있었고 다시 한번 저점 라인에 떨어졌을 때 이때 현금 비축을 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실 구간이 커졌다는 거.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관도 창출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라인 잡았다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받아본 것만으로도 못하겠다. 그럼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같이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